중국 배터리 자체에 네. 최소한 미국 진출을 갖다가 원천 거의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뭐 합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갔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미국의 그 정치권이 네. 가만히 두고 보겠냐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RA 부판이 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이게 성립이 되면, 확립이 되면은 여야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사이란 얘기예요. 네. 미국이 아무리 열린 사회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이 각종 IT 산업도 그렇고 네네. 향후에 이제 커질 산업 AI부터 해서 그렇죠. 각종 이제 그 교통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이 반도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면에서도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네.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까지 하는 네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법안들도 만들고 지금 통제도 하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될까요?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뭐 우리는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네. 갖다 그냥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언론은 다루지만 네. 이게 법제화가 됐다는 거는 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네. 거예요. 미국이 그걸 갖다가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과학법의 주요 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럽의 장비, 네. 일본의 소재, 미국의 설계 기술 이걸 갖다가 중국 유출을 갖다가 완전히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첨단 그 반도체의 그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ASML, EUV, 리소그래피 그 이거 같은 경우에 노광기 같은 노광 경우에는 기술. 네. 예.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막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미국이 막는다고 과연 막아질까라는 생각들을 갖다가 일부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막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대만, 유럽, 일본이 미국의 우방이라서가 아니라요. 네. 사실은 ASML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술이 없으면은 네. 사실은 만들지를 못해요. ASML의 노광기 같은 경우는 세계 첨단 산업,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덜란드는 네. 가령 뭐 독일의 자이스에서는 렌즈를 가져오고 그 미국의 사이머사로부터는 뭐 레이저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조립을 해서 만든다라고 네, 얘기할 네,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ASML 그 EUV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다 드러내놨잖아요. 네. 이걸 드러내놔도 함부로 못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ASML을 갖다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립스에서 분사를 했을 때 네. 인텔이 자금 지원을 했고 미국 정부가 지원을 했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역시 이제 설계 기술 자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중국 유출을 금지하게 되면은 분명히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IRA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분야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국 배터리 자체, 그러니까 반도체랑은 좀 달리 중국 배터리 자체의 네. 최소한 미국 진출을 갖다가 원천 거의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도체 과학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으로의 첨단 제조 장비라든지 반도체의 반출을 갖다가 금지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IRA를 통한 그 배터리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로의 중국 기업의 진입을 갖다가 거의 원천 차단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배터리 시장, 전기차 네. 배터리 시장을 뭐 대체로 맡고 있는데 미국이 우호적인 그 나라들의 산업을 키우면서 우리 전기차 산업을 키워가겠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랑 그 배터리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목적은 분명히 하나라는 얘기죠.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IRA 법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느냐라는 네. 거는 우리들이 명백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쪽은 우리가 좀 뭐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네.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상당히 수혜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S&P의 최근 보고서도 보니까 네네, 좀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그런데 예,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네. 놓고 보게 되면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한테는 네. 굉장히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든 뭐 배터리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중국이 그 반도체 무기를 내세우면 우리 기업들 갖다 굉장히 많이 추격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미국의 제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설계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장비 같은 반입이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제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 그 LCD라든지 뭐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시장을 갖다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사실은 내일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의 그 기술 성장, 개발 단계를 갖다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시간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반도체 산업 그 자체로 이렇게 계속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미국이 사실상 이제 어떤 패권 경쟁 측면에서 그냥 견제를 해주니까. 그렇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예. 그게 왜 그래요? 미국 애들이 중국을 갖다가 일단은 막 달리고 있는 중국에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YMTC 창신 매물이든 중국 반도체 기업 성장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 역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일단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는 진입 자체가 여러 가지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쟁이 일부가 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겠죠.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은 지금보다 더 애를 쓰겠죠. 어떻게 됐든지 레거시 분야를 갖다가 더 강화를 하고 자체 개발을 통해서 어떤든 커버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최소한 시간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미국은 공급망 재편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자급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self-sufficiency라는 얘기인데 자급자족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뭐 미국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가령 뭐 소재도 하고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미국도 역시 모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국가도 설계, 소재, 생산, 파운드리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죠. 미국이 뭐 지금 배터리가 대표적인 거고, 배터리도 대표적인 거고 반도체 기업한테도 엄청난 세금들을 갖다가 투하를 해서 뭐 세액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는 이유 자체는 역시 이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을 알면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건데 이걸 여전히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막 계속 K 배터리가 위험하다 그러고 중국이 계속 뭐 미국에 침투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중국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 침투하기 쉽습니까 지금 이 구도에서?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터리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에 대한 상징.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그 만든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패권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일본하고 독일한테 뺏긴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아니면 중국 일부에서 뭐 GM 자동차가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게 전기차의 보급 확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다시 그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갖다가 미국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심히 보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보기 싫은데 전기차 분야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기차 역시도 미국이 제일 먼저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범용화시키고 전기차 침투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럼 방법 딱 하나죠. 중국 자동차 산업을 제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를 제재하면 되는 거예요. 핵심 배터리를 제재하면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뭐 그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뭐 합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미국의 그 정치권이 가만히 두고 보겠냐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RA 법안이 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류라는 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 달에 흐르는 기류 자체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이게 확립이 되면은 여야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 그래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유심히 놓고 보자 그래요.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는 뭐가 있느냐?
파나소닉.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우리나라 업체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미국 중국의 가령 뭐 CATL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그게 뭐 어떤 식이든지 미국으로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미국이 그 배터리 부분에서 그 중국을 제재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완전히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따라서 이제 뭐 자신들이 뭐 가격 우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이 왜 반도체와 배터리에 주목을 하는가? 네. 그리고 배터리가 갖고 있는 함의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의 부활 이걸 갖다가 완전히 꿈꾸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하나가 중국의 어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재가 지금보다 또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라는 뭐 일종의 근거처럼 내세우는 게 네. 뭐 테슬라라든지 포드 같은 회사가 네. 적어도 기술 제휴를 통해서 뭐 중국 CATL이라든지 뭐 고시안 같은 그런 업체들하고 손잡으려고 한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있는데 네. 그런 액션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현실화된다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진짜 K 배터리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위협이 거의 한 테슬라가 만약에 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노골적으로 심기를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막 어떤 제재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중국은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네.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국에 대한 반감. 네. 이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네. 지금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산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꺼릭한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은 싸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지만은 특히 뭐 이런 어떤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내구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연 그 중국산 제품이 미국 내에서 그 여러 가지 측면, 품질이라든지 가격 측면을 차치하고서라도 네. 과연 미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미국이 아무리 열린 사회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한번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네. 발생한다. 그 배상학 자체가 천문학적이라는 걸 이해하실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령 중국산 배터리를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죠.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른 네. 그 배상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미국은 사실은 뭐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지만 직접적인 그런 압박이도 사실은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중국산 제품,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배제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좀 밀렸던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 쪽으로 이제 재편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득이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거기에 있던 유권자들의 삶이 좀 불안해지고 그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되게 잘 공략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겼었는데 한번 이제 그걸 또 민주당도 눈치 깐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전기차판으로 바꾸면서 이 자동차 3사를 다시 이제 부활시켰을 때 그 어떤 정당이든 저 지지 기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확고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미국의 철강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일종의 러스트벨트를 갖다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건 네. 굉장히 미국 네. 정치권에서는 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미국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네.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서비스업 쪽에도 폭증하고 있지만 좋은 제조업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왜 늘어나고 있는 걸 갖다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 네. 그다음에 배터리 기업들, 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제조업, 네. 그 공장들 건설 불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그쪽에 그 좋은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네. 사실이거든요. 네.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양보할 수 없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미국은 전기차판을 키워야 되고 그 가장 핵심적인 뭐 생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은 결국은 이제 중국 이외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한국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런 면에서 일본하고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걸 갖다가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심히 제가 보는 건 있어요. 이제 가끔가다 재미삼아서 팍스 TV를 보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파나소닉 그 배터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가끔가다 해요. 그래요? 그거 제가 어떻게 유심히 듣다가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데, 팍스 TV에서 얘기한 파나소닉 배터리에 대한 평은 그렇습니다. 아는 텅 빈 깡통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그 로비에서 IRA 혜택을 받았다.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미국하고 FTA 협정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분야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폈으니까. 근데 성능을 보게 되면 LG 217 배터리와 성능은 비슷하다. 에너지 밀도는 낮고 코발트를 많이 써서 무겁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게 과연 그 박스 TV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다라고 사실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렉트릭이라는 그 신문이 있잖아요. 그 5월 10일자 기사예요. 이건 확정이 된 거죠. 원래 그 파나소닉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올해 그 양산을 갖다가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로 어떤 성능상의 이유로 연기가 됐다. 한 1년. 그래서 내년 4월에서 9월 정도까지 양산 시점을 보고 있다. 근데 내년 4월에서 9월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산이 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팍스 TV를 듣다 보면은 그 일본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를 까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칭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점을 갖다가 저는 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양산 일정이 거의 뭐 한 1년 이상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테슬라가 일본 파나소닉하고 이제 처음 파트너를 맺어서 이제 그 뭐 전기차 산업을 키워오긴 했는데, 사실 파나소닉의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성에 찰 정도로 잘 따라와주지 못했고, 특히 이제 4680 배터리 이제 개발하겠다고 2020년 그 배터리 데이 때 막 큰 소리 쳤는데, 어쨌거나 이제 파나소닉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를 지금 계속 제때 못 만들고 다시 1년을 연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는 지금 목표로는 올 연말까지 4680 배터리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4680 배터리 개발과 납품을 LG 엔솔이 먼저 할 수도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4680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종 그 배터리 기술 수준에서도 이미 한국 배터리가 일본 파나소닉을 많이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뭐 LFP도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안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뭐 LFP 배터리도 이제는 충분히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하는 뭐 그 하이망간 쪽에 또는 코발트 프리 이런 배터리도 이미 다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 이제 뭐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까지 어떤 전기차에 장착될 수 있는 배터리를 사실 국내 3사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